자, 지금 빅테크 주식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거는 25%도 올랐고, 한 2주 정도 사이에. 예, 적게 오른 것은 10% 정도.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 하면은 약 한 25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정도를 번 거고,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한 2,500만 원 정도 벌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예, 아주 빅테크가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계속 이 선에서 계속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 것을 3번 반복해서 유지하고 있는 점. 자, 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많이 올랐던 주식이라 얘는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100에서 450까지 한 6개월 사이에 거의 한 6배가 올랐었죠. 100에서 죄송합니다. 454배, 4.5배 정도. 자, 마벨 테크놀로지도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랐던 주식이에요. 보면 한 70 정도에서 320까지. 그래서 4배, 이것도 4.5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보면 아직 반복해서 이렇게 저점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전 닉스와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샌디스크와도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 네 개의 종목은 또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60%의 가능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본주로 레버리지는 조금 확신이 섰을 때. 자, 그리고 빅테크 주식 하나씩 보죠. 빅테크 보면 여기 지금 최근에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요. 그러면 이때가 6월 26일. 그러면 한 20일 정도 됐고, 그 20일 동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336에서 334, 약 한 10% 정도 올랐네요. 구글은 계속 끊임없이 오르는 추세여서 최근에는 가파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도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 그래서 이런 추세를 타고 계속 이 빅테크가 계속 올라갈지, 그게 관건이죠.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면 좋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 판매 대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순환매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면 주식에는 이런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죠. 테크, 커뮤니케이션,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섹터가 계속 오르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게 조정을 받는 동안 다른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릅니다. 그걸 순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멈춰 있을 지금, 주도주가 반도체죠.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빅테크 주식들이, 구글은 조금 조정을 받았고, 빅테크 주식들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 들어가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보면, 주도주 외에는 추세가 단기간으로 짧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름세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을 낮추는 것보다는 주도주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좋고, 그리고 빅테크처럼 안정적인 것을 매수해서 유지하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추세 매매, 추세가, 반도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추세를 이용해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빅테크는 이제
추세가 시작돼서 저는 지금 중간 지점이라고 봅니다. 추세에서는 추세로 한 중간 정도 왔다. 계속 갈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다시 이게 빅테크가 끝나면 반도체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전력 한번 보죠. 우리나라의 삼성전기에 해당하는 미국 주식이 블룸에너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GE 버너바도 있고 버티브도 있고, 우리 이제 전력 전선 이런 주식들이 한국에 여러 있잖아요. 대한전선, 가온전선, 그리고 그런 중공업 주식들에 해당하는 건데 그 중에 이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점을 잡았나라고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고 지금 계속 조정 중이고, 이 선을 계속 연속해서 치고 있죠. 물론 이 선을 계속 여러 친다고 해서 더 안 내려가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조정의 끝이 아닐까.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면 한 1년 동안 23 정도에서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죠. 1억 투자했으면 10억 됐으니까. 하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받고 있는 것이다. 10배 더 올랐네요. 훨씬 더. 근데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추세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조정이 끝나면.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선을 보고 추세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루멘텀은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일찍 왔어요. 보면은 5월 26일 얘는 이때부터 조정이 시작했다. 이때라고 쳐야 되겠죠? 좀 늦게 왔습니다. 무려 한 달 뒤에. 이게 전 고점이니까. 그래서 더 갈 수도 있지만 루멘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도 좋다. 그래서 이게 광통신주로서 한국에는 대한광통신, 빛과전자, 성호전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적을 봤을 때는 대한광통신은 좋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걸 들어가도 좋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으면 어차피 수급이 실적을 우선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도 좋다. 적기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잡주는 안 사는 게 좋다. 개잡주로는 저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정치테마주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투자를 꺼려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오피스텔을 사면 보통 좋은 수익이 나기 어렵죠. 시점을 정말 딱 맞춰서 사면은 잘 나기도 합니다. 지역을 정말 잘 골라서 사면 나기도 하는데 그만큼 난이도가 어렵다는 뜻이니까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사는 게 제일 좋다. 오피스텔보다는 어느 지역이든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 어느 지역이든 오피스텔보다 어느 지역이든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은 것처럼, 그리고 지역으로 봤을 때는 지방보다는 서울 사는 게 낫다. 서울보다는 강남 사는 게 낫다. 이는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냐? 서울에 사기에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안 사면 됩니다. 그거 안 사도 좋은 건 많습니다. 주식을 하면 돼요. 주식에서도 대장주 하면 됩니다. 대장주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로 어떻게 돈 버냐? 우리 코로나 때 그랬어요. 맨날 안 가는 이런 종목. 근데 지금 어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가 아닌 때를 선점해서 그것을 사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보다는 안 사는 게 낫다. 얼마든지 투자할 곳은 세상에 많이 있다. 오피스텔로도 망했습니다. 저도 한번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잡주 사서 수익을 엄청나게 깎아먹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험으로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내가 치료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날려보시고 깨닫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효과다. 우리 격투기에서도 쳐맞아봐야 내가 배워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다. 자, 증권사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 전망들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 증권사를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에, 최악의 행동, 주식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고점에 매수하는 거. 근데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보시면 됩니다. 마이큰 테크놀로지 3전 닉스랑 비슷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정도에서 샀어, 뭐 여기 어디서든 샀어.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전에 차트들을 보니까 얘가 계속 올라가진 않았어.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 그러면 대략 보고 점점 올라가는 동안 비중을 줄입니다. 줄이면은 이렇게 또 내려가요. 그럼 그때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사요. 어딘가에서 사면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마다 또 비중을 조금 줄여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물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갖고만 있어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 팔아도 되지만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최악입니다. 고점에서 레버리지를 유지하면 내가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넣어서 1억을 만들어서 두 배가 돼서 근데 얘가 반이 됐어. 오른 거에 반이 내려갔어. 그죠? 지금 차트 보면 반이 내려가면 5천만 원으로 1억을 벌었는데 반이 내려갔으니까 얼마죠? 네, 제로가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다시 5천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적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그게 왜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오를 때는 정말 좋지만 내릴 때는 최악이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안 된다. 레버리지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가는 투자를 하려면 이런 비중도 좋다. 특히 지금은 빅테크가 좋기 때문에 배당주 빅테크 반도체를 334의 비율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비중이 조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2는 예수금으로 해서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최고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보죠. 미래에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몇 프로나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는 것이 내가 맞았는지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점점 투자의 성과를 올리는 그런 자료, 나에 대한 기록